혹시 사장님들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날에는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고, 반대로 사업이 잘 되는 날엔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그랬어요. 일이 곧 저였거든요. 매출이 제 성적표였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제 인생 점수가 빵점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위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뷰 사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은 일이고 나는 난데 나는 왜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39년 살면서 제가 취미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23살부터 일을 시작해서 거의 일이 제 삶이었으니까 그냥 일이 취미인 줄 알고 살았죠. 사장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누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일하느라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는 예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가끔 유튜브에서 클래식이나 힙합 듣는 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 다 나중에로 밀어놨더라고요. 할머니 되면 이런 문화예술 즐기는 삶을 살아야지. 여행도 좋아하는데 애 둘 키우니까 애들 크면 나중에 남편하고 다녀야지. 여행 유튜버도 하고 싶은데 애들 데리고 여행도 잘 못하는데 무슨 여행 유튜버야. 나중에 계속 나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나이 먹을수록 저는 취미가 없는 제가 참 멋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기만의 시간을 다양한 취미와 취향으로 채우면서 사는 분들이 부럽고 멋있어 보였어요. 나는 왜 취미가 없을까? 딱히 좋아하는 게 없을까 싶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다 미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미뤘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일 큰 건 돈이 부담된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고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면 하자고 미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완벽하게 여유 있는 상황은 사실 안 올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미뤄왔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제가 27살쯤에 제 사업 이야기를 담은 27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37살쯤에 37 꽃은 이제 피고 있다. 이런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책 한 권 쓰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일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중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유튜브 대본을 책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어요. 보통 유튜브 영상 하나에 5,000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성인 단행본 한 권의 평균 분량이 13만 자, 15만 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30편 정도 영상이 모이면 책 한 권 정도 분량이 나오겠더라고요. 책 한 권을 써야지 하면 출판사 컨택도 해야지, 만약에 안 되면 독립 출판해야 되는데 언제 다 쓰냐, 이런 생각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오거든요. 근데 그냥 이 유튜브에 영상 하나하나 올리는 게 다 대본 한 꼭지씩 쓰는 거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주 1회씩만 올려도 1년이면 책 한 권 분량이고 주 2회씩 올리면 반년이면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집에 피아노를 들였어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 밴드부에서 기타를 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듣는 것뿐 아니라 악기를 연주할 때 제가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할머니 되면 악기 연주를 배워야지 하고 미뤘는데요. 당근에서 피아노를 무료로 나눔해 주시는 걸 보고 남편한테 이제 허락을 구하고 바로 피아노를 들여서 왔어요. 30년 전에 200만 원대인 피아노라는데 앞으로 30년, 50년은 충분히 더 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짜로 받고 이동비 8만 원, 조율비 13만 원 해서 총 21만 원에 클래식한 피아노를 갖게 되었어요. 거의 10년 넘게 정말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피아노를 사는 것도 학원 다니는 것도 비싸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피아노를 집에 들이니까 자다가 깨서 피아노를 볼 때마다 부자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피아노를 뚱땅거리니까 예전에 배웠던 코드법이 생각이 나서 나름 유치하지만 한 곡, 두 곡 연주를 할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제 모습이 꽤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이들도 피아노가 생기니 좋은지 눈 뜨면 계속 연주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뚱땅거리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애들이 좀 더 커서 조용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지역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 같은 것도 꼭 같이 가보고 싶었어요. 또 제가 그림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해외여행 갈 때 꼭 그 나라의 미술관을 들르고 국내 여행 갈 때도 그 지역에 갤러리가 있으면 한 번쯤 들릅니다. 아름다운 거나 창의적인 걸 보고 나면 힐링이 된다는 걸 넘어서 제가 충전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아기 낳고 나니까 멀리 가기도 힘들고 시간이 없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요. 재작년부터 크리스마스의 가족 문화처럼 온 가족이 무료 아트페어에 가고 있어요.
코엑스에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3일 정도 아트 페어를 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갤러리에서 모두 모여서 정말 유명한 작가님들 작품부터 신진 작가의 작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최소 2-3시간 정도 싹 보고 나면 1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꼭 작품을 하나씩 사오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작품 컬렉팅을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작품을 한 점, 2점씩 모으니 1년 고생한 나한테 보상을 주는 것 같고 이 작품을 매일 집에서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시간을 저만 즐기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 남편, 아이 둘까지 모두 함께 가니까 우리 가족만의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종종 전시를 함께 보러 가니까 5살인 첫째는 이제 그림 앞에서 앉아서 감상을 하기도 하고 저와 서로 느낀 점을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문화적 유산을 물려주는 느낌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싶었는데요. 나중에 은퇴하면 해야지 하고 계속 미뤘습니다. 사실 이건 돈이 든다기보다 시간을 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한테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 좋은 걸 왜 아이한테만 시키지? 나도 영어를 할 줄 알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배우고 해외에서 사업 기회도 얻고 외국 친구도 사귈 수 있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특히 외국인 친구들을 몇 사귀게 되면서 느낀 점인데 제가 현재 진행하는 문화예술 팀빌딩 강의가 외국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내 사업도 꼭 한국에서만 빡세게 경쟁해야 될까?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한국에 있어도 해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극과 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영어책을 읽어줄 때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외우려고 하고 아기 자면 모르는 단어를 적으면서 외우고 아이가 영어 비디오를 보면 같이 보면서 발음을 따라하고 주 1회씩 화상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바닥이던 제 영어를 의식하고 공부하니까 한 달, 2달, 반년이 지나면서 확실히 영어가 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기가 어리니까 안 된다고 밀어놨었거든요. 근데 첫째만 있을 때 유럽을 한번 갔었고 또 둘째 6개월 때 애 둘 데리고 호치민에 한 달 살기 갔었어요. 갔다 와 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뭔가 숙소 컨디션이나 생활하는데 돈을 좀 더 여유 있게 썼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오히려 그 돈을 아꼈으면 한 번 더 가고 좋겠더라고요. 결국 돌아보면 나중에 하려던 게 완벽하게 여유 있는 상황을 기다린 거였어요. 제대로 된 책 한 권, 여유롭게 미술관 다니는 삶, 좋은 피아노에 좋은 선생님에게 레슨 받는 거, 학원 다니면서 몰입해서 영어 배우기,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여행해야지. 그런데 자꾸 불안전하게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느라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루면서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제가 할머니 되면 해야지 하고 미룬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지금처럼 이걸 즐길 수 있는 몸과 마음일까 싶더라고요. 피아노를 칠 손가락이, 애들이랑 여행 다닐 체력이, 그림을 보러 다닐 여유가 그때도 지금 같을까요? 애들도 그때는 다 커서 저랑 안 다녀줄 테고요. 사실 나중에가 제일 무서운 게 그 나중이 영영 안 올 수도 있다는 거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한 건 이렇게 밀어놨던 걸 지금 하나씩 땡겨오니까 삶이 갑자기 풍요로워졌어요.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 대본을 책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당근에서 공짜로 나눔받은 피아노 혼자서 그냥 뚱땅거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랑 전시 보고 근데 이 작고 불완전한 것들이 모이니까 난 취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많은 취향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전엔 일이 안 풀리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망한 기분이었어요. 일이 내 전부니까요. 근데 일 말고도 나를 채우는 게 생기니까 사업이 좀 삐끗하거나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도 예전만큼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오늘 일은 뭐 잘 안 풀렸어도 저녁에 피아노 한 곡 치고 나면 그래도 오늘 하루 참 감사했다, 괜찮았다 싶은 거예요. 일은 일이고 나는 나니까요. 그러니까 취미가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사장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안전판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연기도 해보고 싶고 엄청 큰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여행하면서 여행 유튜브도 해보고 싶고 해외에서 애 키우면서 노마드로 일도 해보고 싶고 파이어도 해보고 싶어요. 예전 같으면 이것도 다 돈 모으면 애들 크면 제대로 준비되면 하고 미뤘겠죠.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불완전해도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사장님들 우리가 사업하는 거 결국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다 나중에로 미뤄두고 일에만 나를 갈아놓고 있으면 그러다 일이 안 되는 날엔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으려면 일 말고도 나를 채우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사장님은 뭘 나중에로 미루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중은 정말 오긴 오는 걸까요? 돈이 많이 안 들어도 시간을 많이 안 내도 아주 작고 불완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뷰사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